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금융위원회라는 곳에서 청년보좌역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효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보좌역은 기관장실에서 장관님이랑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청년에 대한 의견도 전달을 하고 청년 정책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책 해커톤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냈었던 아이디어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라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십시일방에 기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어서 기부를 했습니다. 네, 저는 국가동행 울타리라는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요.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총 3가지가 있는데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게 정보는 많지만 이걸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다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목돈이 되는 디딤씨앗 통장을 활용해서 경제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마지막 3번째로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찌됐든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자체에 있는 교사나 퇴직한 임원이나 공무원 분들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든든 멘토링 제도 총 3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동행 울타리라고 생각을 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부모님 같은 가족 같은 든든한 울타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국가동행 울타리라는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서 당정협의회라고 당이랑 정부가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제도의 아이디어가 몇 개 반영되기도 했고, 또 그런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수당 지급도 확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십시일방을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십시일밥을 저희 대학교에 제가 직접 만들었어가지고 십시일밥을 한 2년 동안 회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십시일방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십시일방은 보면 이제 인스타그램도 있고 플랫폼도 홈페이지도 되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그 사진도 되게 잘 올라가 있고, 또 기부자들에게 보내는 그 대표님의 메일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기부한 돈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점에서 저는 십시일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1년도 넘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끔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을 하는 건데요.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게, 대표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100억을 버는 게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저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되게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하고 언제 기쁘고 뿌듯함을 느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이렇게 타인한테 도움을 주고 남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때 너무 행복하고 그 뿌듯함과 그런 지속성이 오래되는 걸 느껴가지고, 그 말이 저는 아직까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다이어리에도 써놓았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살짝 감동을 받을 것 울컥했어요. 네, 저는 적소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부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돈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이제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사진도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메일도 받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에도 꾸준히 올라오는 걸 보면서 뭔가 제가 여유만 된다면 더 많이 기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십시일밥을 하면서 좀 취약계층 청년들한테 많은 관심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청년이고 비슷한 나이대인데 힘들게 사는 청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같은 친구로서 같은 청년으로서 도울 수 있을까 꾸준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기부를 하면 300만 원으로 돕지만 제가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반영이 되면 전국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리분둔 청년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자립준비 청년에도 관심이 있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찾지 못해서 정보 빈부격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플랫폼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했던 것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딱 쳤을 때 바로 위에 뜨는 제대로 된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서 아, 내가 힘들 때 여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좀 통합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책 아이디어를 냈을 때 당장에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당장 현금성 지원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당장에 옷을 주는 게 아닌 뭐 세탁하는 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립준비 청년들도 지금은 십시일방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이 기한이 끝났을 때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십시일방에서는 되게 다양한 쿠킹 클래스도 있고 경제교육 클래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보여서 더 믿음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고리분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접 돈을 벌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당한 사회원이 되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취업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지원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한다는 게 내가 남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배운 게 많았거든요. 대학생 때 봉사를 하면서 나는 남을 돕고 누군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때 되게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사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아 저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행복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점도 있거든요. 기부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할 수 있고 기부랑 봉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끼쳐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전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추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분들, 고리분둔 청년들 이렇게 항상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원 정책이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 한 분한테라도 제가 용기를 줬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도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